자, 지난 시간에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채무자 구제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맨 끝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다 그러면 채무자 구제제도를 고려해 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채무자 구제제도는 빚진 사람이 무조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빚 지고 빚 못 갚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런 채무자들한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프리워크아웃 사전 채무조정 제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있어요. 법원에서 시행하는 건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중 채무자를 위한 각종 금융 지원 제도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운 건 결국 이 신용회복위원회 두 가지 제도, 그 다음에 법원에서 하는 두 가지 제도, 이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시험의 핵심인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짧은 30분 내에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데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먼저 프리워크아웃, 이건 사전 채무조정인데요. 이건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만약에 연체가 오래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 옛날에는 신용불량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신용불량자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금융채무 불이행자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미리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너 잘못하면 크게 연체될 가능성이 있어. 그런 사람. 그래서 아직은 채무 불이행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도록 만든 제도가 사전 채무조정 제도다. 이게 프리워크아웃입니다. 여기에 프리는 이 프리가 아니에요. 워크아웃으로 가기 전에 풀입니다. 이 풀이에요. 이 풀이. 사전. 네. 그래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우리가 대출금을 3달 이상 연체하는 등 연체정보 등록 사유가 발생돼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개인 3개월 이상 연체. 이런 사람은 우리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신용불량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프리워크아웃 지원이 확정됐다 그러면 빚진 사람, 내가 빚졌으면 나뿐만이 아니고 나한테 보증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효력을 미친다는 거. 동일한 효력을 미친다는 건 네가 만약에 어떤 이자를 탕감받았다. 그럼 얘도 보증인도 줄어드는 거예요. 똑같이 효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일하게 효력을 안 미치면 네가 빚 안 갚으면 보증인도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고 동일한 효력은 안 갚으면 도 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네가 안 갚으면 얘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래서 보증인한테도 동일하게 효력을 미친다는 건 너의 행동과 너의 혜택 이런 것들 다 얘한테도 똑같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 이게 이제 시험에 중요하죠. 이 요건을 다 똑같이 갖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공부해 보시고요. 자, 몇 개만 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15억 원, 무담보 채무,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까지,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까지. 그러니까 합치면 15억 원이죠. 요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뭘요? 프리워크아웃. 그 다음에 채권 금융회사, 여러분들이 이제 빚진 회사 중에 한 곳 이상의 연체 기간이 30일을 넘고 90일 미만 채무를 보유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3개월, 90일 이상 되면 프리워크아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90일 미만이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유자산가액은 10억 원 이하인 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쭉 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프리워크아웃 하면 채무를 조정해 주는데 그 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정 대상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사업자금 용도로 차입한, 여러분들이 사업자금을 쓰기 위해서 차입한 부동산 담보대출, 그래서 이 돈을 빌린 거, 이런 것들은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상이 되면 지원 어떤 것들을 해주느냐, 이런 게 중요해요. 일단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도 조정을 해주고요. 채무도 감면해 줍니다. 변제기, 즉 갚을 수 있는 기간도 유예는 이제 밀어둔다는 얘기죠. 늘려줍니다. 그래서 일단 상환 기간은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까지, 담보 채무는요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벌 수가 있죠.
근데 기존 채무의 남은 상환기간 20년을 초과한다. 그러면 그 남은 기간을 상환기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0년, 20년. 이자율도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할 당시에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거 이자 내고 있는데 그 이자가 만약에 지금 14%로 내고 있다. 그럼 50%까지니까 7%까지 조정을 가능합니다. 근데 조정된 이자율은요. 최고 10%, 최저 5%로 합니다. 그래서 5에서 10% 조정된 이자율은 아무리 높더라도 10%가 넘어가면 이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10% 그리고 너무 낮게는 안 해줘요. 그래서 최저 5%로 합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근데 약정이자율이 원래 내가 돈 빌린 게 5% 미만이다. 그러면 원래 돈 빌린 거 그거 이자율, 그 약정이자율을 조정이자율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이자율은 원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연체이자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채무 감면 요게 이제 중요한데 프리워크아웃은요 연체이자의 한정에서만 가능해. 즉 연체이자만 감면시켜줘요. 그냥 이자, 원금 감면 이런 건 없습니다. 연체이자에만 감면 혜택을 준다. 이거 시험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원금이나 그래서 이자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변제기간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또 하나의 지원이 개인 워크아웃입니다. 그래서 얘는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을 며칠 90일 이상 연체를 했다. 그러면 개인 워크아웃으로 갑니다. 그래서 상환기간 연장 해주고 채무 감면도 해주고 변제기 유예 같은 각종 지원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정보 해제 및 해제를 시키고 안정적 채무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가 개인 워크아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워크아웃 지원이 확정된 채무다. 그러면 이것도 주채무자는 물론 보증인한테도 동일하게 효력을 미친다. 동일 효력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즉, 요 주채무자가 90일 이상 연체돼서 개인 워크아웃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요거 너 채무 감면해 줄게. 그럼 보증인도 똑같이 채무 감면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개인 워크아웃 신청 요건은 어떠냐? 항상 신청 요건이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그래서 채권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고 경과기간이 3개월 이상입니다. 90일 이상이에요. 이상인 채무자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가로 안에 내용 이제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입니다. 총 채무액은 프리워크아웃과 똑같아요. 담보 채무 10억 원, 무담보 채무 5억 원. 총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입니다. 자, 근데 개인 워크아웃은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요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요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인정을 해야 돼요. 너 상환할 수 있구나. 채무 상환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런 거 잘 조정을 해주면 너 상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개인 워크아웃 지원 대상이 되려면. 그래서 적어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요거 따질 때요. 본인 소득뿐만이 아니고 그것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제3자 즉 자식이나 와이프 여러분들의 배우자 소득 제공액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켜서 해요. 그래서 왜 어지간하면 소득 활동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 요거 개인 워크아웃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자, 신청 제외된다. 그러면 신청 제외 대상은요. 요런 경우에 신청이 제외된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다 읽어보시고요. 그럼 뭐 계속 이어집니다. 앞에 거 이어서.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면 개인 워크아웃 지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청 대상이 못 된다는 건. 자, 개인 워크아웃 하면 채무 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어요. 즉, 개인 워크아웃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신청하면 결국 여러분들의 핵심이 뭡니까? 채무 조정, 이자율 조정, 뭐 연체이자 감면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 즉 여러분들 채무 부담을 좀 줄이고 장기적으로 상환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런 채무는요 채무 조정에서 제외돼요. 즉 개인 워크아웃 신청은 가능하지만 조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채무냐?
요런 채무입니다. 이런 것들. 이거 채권이라고 하면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제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어